안녕하세요. 68세 현역 한의사 박선홍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왔는데요. 최근 들어 정말 안타까운 일을 너무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72세 환자분이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다가 그만 쓰러지신 겁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걸을 때도 비틀거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양말을 신으려고 한 발로 서는데 자꾸 휘청거립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꼭 잡아야만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걸으면 더 불안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지금 당장 주목해 주세요. 저는 40년간 한의학을 연구하고 임상을 해오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세 가지 핵심 근육이 튼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상 걱정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산말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78세에 이 운동을 시작해서 82세가 된 지금 등산을 즐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중심을 지켜주는 세 가지 핵심 근육과 그 단련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핵심 근육은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복근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코어는 배와 허리, 골반을 둘러싼 모든 근육을 의미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우리 몸의 중심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75세 김태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년 전 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 후로는 걷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죠. 집안에서도 벽을 짚고 다니셨고 화장실 가는 것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 바에야 차라리 일찍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몸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상대로 코어 근육이 극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조차 힘들어 하셨고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근육은 몇 살이든 다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자세가 구부정해집니다. 허리가 앞으로 굽고 어깨가 말리죠. 이렇게 되면 내장기관이 압박을 받아 소화도 잘 안 되고 호흡도 불편해집니다. 더 심각한 건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작은 턱에도 휘청거리고 방향을 바꿀 때도 비틀거립니다. 한의학에서는 코어 부위를 단전이라고 부릅니다. 기운이 모이는 곳이죠. 서양 의학에서도 이제 코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어가 튼튼해야 척추가 바로 서고 척추가 바로 서야 온몸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적용해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자를 이용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팔을 가슴에 X자로 교차시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일어선 상태에서 2-3초 버티다가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보세요. 힘들면 3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 10번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후에는 20번도 거뜬해지죠. 김태호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하루에 3번, 매번 5번씩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3번도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혼자 힘으로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운동은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구부립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데 무릎은 구부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수직이 될 때까지만 올리세요. 너무 높이 올리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이 자세에서 5초간 버팁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양쪽 5번씩만 하세요. 이 운동은 아랫배 근육을 정말 효과적으로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벽을 이용한 플랭크입니다. 일반 플랭크는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데 그건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대신 벽을 이용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섭니다. 양손을 어깨 높이로 벽에 댑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요. 그 상태에서 몸을 벽 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팔꿈치가 구부러지면서 몸이 벽에 가까워지죠. 이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배가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벽에 가까이 갔다가 다시 팔 힘으로 밀어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5번만 하세요. 이 운동은 코어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김태호 할아버지는 이 3가지 운동을 석 달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 먹고 1번, 매일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이 한의원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힘으로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벽을 짚지도 않으시고요. 등도 훨씬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고 손주들이 왔을 때 안아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활력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근육은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서고, 걷고, 앉고, 계단을 오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결국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73세 이순자 할머니는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죠. 진통제를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시장도 못 가요. 계단은 엄두도 못 내고요. 이러다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닐까 걱정돼요. 할머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허벅지를 만져봤습니다. 근육이 거의 없었어요. 뼈와 피부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관절 자체보다 이 약해진 근육 때문이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모든 충격을 받아야 하거든요.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의자에서 일어서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을 나이 탓으로 여기고 포기하시는데 사실은 근육을 강화하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펴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릎을 쭉 펴니다. 발끝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요. 이 자세에서 5초간 버팁니다.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천천히 내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양쪽 10번씩 하는 게 목표인데 처음에는 5번씩만 해도 됩니다. 이 운동은 정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벽에 기대어 하는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섭니다. 발은 벽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뜨리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내려가는데
무릎이 45도 정도만 구부러지면 됩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이 자세에서 5초 버티다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3번만 해보세요. 허벅지가 후들거릴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육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세 번째는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인데 이번엔 무릎을 펴고 합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양손은 엉덩이 옆에 놓습니다.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편 채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목은 90도로 유지하고요. 반대쪽 무릎은 구부려서 바닥에 붙여둡니다. 들어 올린 다리를 5초간 유지하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도 양쪽 10번씩이 목표입니다. 이 운동은 침대에 누워서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이 3가지 운동을 넉 달 동안 매일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누워서 다리 들기, 식사 후에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저녁에 벽 스쿼트, 하루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2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석 달째에는 진통제 없이도 괜찮았습니다. 넉 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시장에 다녀오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얻었어요. 이제 시장도 혼자 가고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버스를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핵심 근육은 종아리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에 고인 피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다리가 자주 붓습니다.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고 저녁에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입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리죠. 밤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서 있을 때 미세하게 움직이며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작은 자극에도 휘청거립니다. 77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1년 전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불을 다 켜놓고 가시고 벽을 짚으며 조심조심 걸으셨죠. 선생님, 특히 밤에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없어요. 휘청거려서 넘어질까봐 무섭습니다. 자다가도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날이 많아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종아리를 확인했습니다.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탄력도 없었습니다. 가볍게 눌러봐도 움푹 들어가서 한참 만에야 올라왔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종아리 근육 강화 첫 번째 운동은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는 까치발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섭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요.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을 섭니다. 최대한 높이 올라가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위에서 2-3초 버티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걸 10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괜찮아요.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발 뒤꿈치는 바닥에 고정한 채로 발끝만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 발끝은 바닥에 고정하고 발 뒤꿈치만 들어 올립니다. 이걸 번갈아 가며 반복하는데 마치 펌프질하듯이 합니다. 20번씩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운동은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계단이나 문턱을 이용한 스트레칭입니다. 계단 끝에 발 앞쪽만 올려놓고 섭니다. 발 뒤꿈치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죠.
벽이나 난간을 꼭 잡고 안전하게 하세요.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아래로 내립니다. 종아리 뒤쪽이 시원하게 당기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 자세에서 10초 정도 버팁니다. 그리고 다시 까치발을 써듯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이걸 5번 반복하세요. 종아리 유연성을 키우고 근력도 강화하는 일석이조 운동입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 3가지 운동을 석 달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양치질할 때 까치발 들기, 식사 후 의자에 앉아 발목 펌프, 저녁에 계단 스트레칭. 하루 10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밤에 종아리 쥐가 안 난다고 하셨어요. 2달 후에는 다리 붓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어둠 속에서도 자신 있게 걸을 수 있게 되셨죠. 선생님, 이제 화장실 갈 때 무섭지 않아요. 다리에 힘이 생겨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손주랑 공원에서 산책도 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핵심 근육과 그 단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어 근육,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이 3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그래서 제가 40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 근육만 집중해서 운동하세요. 월요일은 코어, 화요일은 허벅지, 수요일은 종아리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생활과 연결하세요. 양치질할 때 까치발 들기, 식사 후 의자 운동, 자기 전 누워서 다리 들기. 이렇게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하면 서로 격려도 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부부가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넷째, 작은 변화를 기록하세요. 처음에는 5번밖에 못했는데 한 달 후 10번 할 수 있게 됐다면 그게 큰 발전입니다. 다리 붓기가 줄었다.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섯째, 천천히 진행하세요. 하루아침에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해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여섯째,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운동 중 날카로운 통증이나 심한 불편함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근육통은 괜찮지만 관절 통증은 위험 신호입니다. 일곱째,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계란, 두부, 콩, 생선 같은 것들이죠.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루 3끼 식사 때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단백질을 드시면 좋습니다. 여덟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근육이 제대로 기능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홉째, 숙면을 취하세요. 근육은 잠잘 때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이 안 오신다면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열째,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며칠 빠졌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 환자 중에는 80대 중반에 이 운동을 시작해서 90이 넘은 지금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9세 정미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하시다가 감기에 걸려 일주일을 쉬셨어요. 그 후로 의욕이 떨어져서 한 달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셨고 지금은 2년째 꾸준히 운동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빠진 게 너무 아쉽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괜찮다고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큰 힘이 됐어요. 이제는 운동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 들겠지만 오늘 시작하면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보다 더 건강할 겁니다. 낙상은 노인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그 후유증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다가 근육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근육만 튼튼하게 유지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낙상을 경험하신 후에야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뼈가 부러지고 나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근육은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요. 80세 윤기철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수술을 받고 석 달간 병원에 계셨죠. 퇴원할 때는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희망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키우면 됩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믿고 따라주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조차 혼자 할 수 없었거든요. 물리치료사와 함께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한 번에 3번씩, 2달째에는 5번씩 할 수 있게 됐어요. 석 달째에는 보행기를 잡고 몇 걸음 걸었습니다. 넉 달째에는 지팡이로 바뀌었고요. 6달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혼자 힘으로 걸어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의사들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질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걸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낙상 후에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넘어지기 전에 미리 근육을 키워두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딱 3번만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68세입니다. 매일 아침 환자를 보러 한의원에 출근합니다. 계단으로 3층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갑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기도 하죠. 이게 가능한 건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매일 15분씩 이 운동들을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5번만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6번, 모레는 7번. 한 달 후면 20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석 달 후, 6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는 모습,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여행을 떠나는 모습. 그 모습이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환자들이 증명했습니다. 70대에 시작해서 80대가 된 지금 더 건강해진 분들, 지팡이를 버리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분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모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운동들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활기차게 움직이며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의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68세 현역 한의사 박선홍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